감사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지금 감사 중입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감사원이 소득, 그리고 집값, 고용, 통계 조작,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다. 야권에서는 당연히 모욕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을 덮으려고 통계 표본수 그리고 조사 방식 등을 바꿨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장표, 황덕순 전 수석을 곧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2018년 5월 통계청 소득 격차 양극화 사상 최대다, 이 결과 발표 후에 황수경 당시 청장이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강신욱 청장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했고 분배 지표 개선 효과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집값, 일자리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혹들이 있는데, 일단 집값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표본 편향을 추출, 그리고 조사원이 임의로 숫자를 입력했다. 집값 상승폭이 민간 통계와 비교해서 크게 달랐다. 또 하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 발표 후에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는 통계청장 해명 등 무리한 해명과 대처 과정들이 있었다. 해명에 앞서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까지 감사원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주성이든 부동산이든 정책 효과가 좋지 않자 정책을 전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홍보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정부 가장 큰 문제, 부동산 값의 폭등이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집값 상승폭을 묻는 질문에 민간 수치와 크게 차이 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수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그렇게 통계가 말을 복잡하게 하실 거 없고요. 저 당시에도 국민들의 체감과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을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전국 집값이냐, 수도권 집값이냐, 서울 집값이냐, 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얘기했듯이 뭐 무슨 중위 매매값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KB국민은행의 그 부동산값 조사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업소를 상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 입력하게 돼 있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낸 것과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낸 평균과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감사원은 이제 그 중에 일부 이런 걸 밝혀낸 거죠. 그 굉장히 많이 폭등했던 부분, 그런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 표본에서 뺐다. 의도적으로 뺐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준이 많이 내려가겠죠. 이제 거기에 뭐 청와대에서 그 경제수석이 혹시 전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서 정말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를 받고 통계청에서 뭐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값은 뺐다, 이렇다면 그런 거야말로 조작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감사원의 조사를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김현미 전 장관 발언이요. 다시 보니까 보면 볼수록 또 화가 나는데, 집 사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요, KB국민은행 통계로 하는 그 집의 평균에 대해서 뭐 60%, 50%, 40% 대출이 나옵니다. 결국 실제로 집을 구매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 김현미 전 장관이 말한 감사원 통계가 뭔지도 모르겠고, KB국민은행 같은 시장과 밀착된 통계에 의거해서 집값 산정을 받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감사원 이 통계가 조작인지 아닌지는 2차 문제고,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현장, 부동산
부동산 계약서 한 번만 써봐도 알 수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 공론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 요즘 언론에서 많이 말하는 30대 영끌족의 표본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자고 일어나면 집이 1억씩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달 지나면 또 1억 올라와 있고 네. 또 고민하다가 봄철 이사철 지나버리면 또 5천만 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정말 저도 돌이켜보면 참 후회가 되는데 패닉이 와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무리해서 영끌했다가 지금 많이 피해보고 있거든요.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네. 저 같은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수많은 2030을 영끌로 밀어놓고 김현미 전 장관은 영끌이라는 단어가 문제다라면서 이 사회 탓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김현미 전 장관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저 통계의 근거마저도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었다면 이건 정말 김현미 전 장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통계 조작을 벌인 실체들, 배후 세력들이 모조리 법적, 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1년 동안 근로자의 90%의 소득이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1,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여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저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했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을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그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제 통계청장으로 자리를 교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인데 그런 지적들이 이제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거를 갖다가 조작을 해서 그 어떤 본인들의 그 권력자들의 그 정책을 그 미화시키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실 이제 사기성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지금 이용되었다는 거가 사실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바닥에서는 의심하고 네. 이게 왜 통계가 왜 이러냐 정부 통계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황수경 통계청장이 사실 울고 그다음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물러났을 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제발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이 소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당시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과거를 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세금을 가지고 하면서 무슨 소득이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거 다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거야말로 뭐 진짜 성장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그 정책을 시행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가장 어려운 분들이 본다. 왜 그러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일하던 곳에서 근로자들은 내가 더 연장해서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은 나머지 소득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바닥에서 우리 정치인들한테 이 주문했던 부분이에요. 너무 어렵다. 최저임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싹 없애버리고 아예 듣지도 않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제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선전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저는 수사를 해서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뭐 사기다 이런 표현을 좀 발언 중에 사용하셨는데 뭐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그 정책을 만든 건 아닐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썩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사기라는 표현은 개인의 의견을 좀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임시직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강신욱 청장이 또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두 사람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가장 제1의 임무는 현재의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잘 나오면 좋겠지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사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강신욱 통계청장께서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셨죠. 네. 거기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장관님들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라는 의미에서 그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한명식 대변인 네. 어떻습니까? 근데 감사원이 지금 뭐 보도되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집값이나 고용의 통계를 조작했다면은 통계를 조작했다 주장하려면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냥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저게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한 정말 용어기도 하고 규정인 건데 과연 그렇게 볼 것인지를 따져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감사원이 일전에 정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감사한 것처럼 어떤 전 정부에 대한 뭐 명확한 걸 내놓지 못하고 자꾸 다 번복되지 않습니까? 현직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으로부터도 번복되고 이런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걸 내놓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몇 차례 만나서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네. 이제 모집단 같은 경우로 맞추지 못할 때는 보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범위가 있대, 이런 레인지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 사이에 용인하는 그것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인정하는 선관위가 보정하는 기관 이 수치가 있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정말 여론조사의 조작이 되는 건데 그 안에서는 가중치별로 해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당시 이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할 때, 통계청에서 할 때 모집단과 가중치랄지 이런 범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범위에 있었다면 조금 보정을 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 그 이런 합법적 말씀이시죠.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별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뭐 김현미 장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보는 수치가 다르고 무슨 뭐 다른 뭐 국민은행인가요? KB국민은행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는 뭐 통계 분석상 기법상의 차이인 건지 말 그대로 진짜 뭐 청와대가 개입한 무슨 통계 조작인 건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통계청 관계자가 이미 언론 보도 나왔던데 당시에는 자체 판단이었다. 통계청의 자체 판단이지 청와대로부터 어떤 통계에 관련된 요구나 뭐 법률적으로 벗어나는 전혀 그런 건 논의된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더라도 있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감사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권이 바뀌고 지금 현 감사원장이 국회 와가지고 이제 감사원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의 지원 기관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감사원은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헌법상 독립적으로 정말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 같은 기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공직사회에서 아마 앵커 들으셨을 거예요. 공직사회가 이 감사원의 전 정부에 대한 무작위적 전방위적 감사 때문에 아예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의 행태도 좀 지적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범위 어떻습니까? 아니 뭐 감사원은 이제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주요 임무는 바로 지난 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뭐 일을 저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상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저기에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인용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그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무슨 문제라면 저는 감사원이 아마 감사에 돌입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정말 무슨 조작이나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다면 아마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논란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황수경 통계청장의 교체 배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 경질된 황수경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윗선이 누굽니까? 저는 저 의원님 통계청장을 잘 모릅니다. 전임 통계청장을. 그럼 장하성 통화한 적도 실장이네. 없고요. 장하성 실장님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모르는 분이 제가 이거 다 나중에 확인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이 왜 황수경이 이렇게 통계청장 이렇게 전격적인 경질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이제 좀 차관들 보통 임기가 한 14개월 잠깐만, 우리 안팎이었는데 홍대 특별히 특정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서 전 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분식 통계예요. 실한 통계죠. 그 과정에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시 없이 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장하성 씨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속였을 수도 있죠. 성치훈 부의장님, 일단 지금 전 정부의 아주 윗선까지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제가 과거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 이 대통령께서 그 정책 관련 담당자들과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을 저희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책 관련 회의를 하실 때 보면은 아무래도 보고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수치를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늘 그럴 때마다 문 대통령께서는 반대 측면에서 좀 비판적인 측면으로 항상 날카롭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하실 때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회의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 항상 그 보고하는 사람들이 좀 쩔쩔매도록 반대쪽에서 질문을 하시고 항상 캐묻는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우리 정책에 맞는 자료를 갖고 와라 이런 지시를 했던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주장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라는 것은 뭐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내용이 공개돼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 도중에 내용을 흘리고 그러면서 마치 이게 확정된 것처럼 흘림으로 인해서 바로 윗선까지 의심해야 된다, 윗선까지 수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연결하는 거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과 그리고 감사원 이 두 기관을 갖고 너무 이 과도한 전 정부에 대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때려서 모욕 주기로 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원이 일단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조만간 그 결론을 낼 겁니다. 저희가 그 결론을 좀 지켜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샅샅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